이제 오늘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는 LA 다저스 이 미친 새끼들 때문에 올킬이 좀 무산이 됐습니다. 나 다른 거 좀 잘 맞춰놨는데 축구도 잘 맞춰 들어갔죠. 그래서 이번 16강 남아있던 8개 팀 경기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올킬을 했고요. 사실상이 아니죠. 그냥 올킬을 했고, 그리고 이제 MLB까지 좀 잘 됐으면 좋았겠는데 하필이면은 이틀 전에는 크리스토퍼 산체스 개똥배, 오늘은 다저스 개똥배, 이 쌍놈 새끼들 때문에 하루하루 좀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축구가 없어요. 그래서 MLB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가보면 이제 로거넷과 딜런 시즈 에이스들 간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거넷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또 코어스필드 울렁증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코어스필드에서 개박살이 난 채로 돌아왔고요. 딜런 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한번 부진했던 구간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사실 저 양키스 원정하고 막 5월 달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좀 기량이 좀 기복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재구난조가 있어가지고 이게 괜찮을까 싶었었는데, 이게 결국 극복을 해내면서 시애틀전에 7이닝 동안 진짜 완벽투를 펼치면서 무실점 피칭으로 또 승리 투수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양 선발 투수들의 이중성에 좀 주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딜런 시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제구가 될 것인가, 뭐 로거넷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또 쿠어스필드 때처럼 안 털릴 수 있을 것인가, 왜 토론토가 타이 터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경기가 좀 첫 번째 경기부터 좀 많이 저도 이제 발목을 잡혔던 게, 결국 최근 데이터를 무시하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팀 선발 투수들의 기량을 비교해 보면 오늘도 샌프란시스코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에요. 타격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샌프란시스코가 토론토보다 훨씬 더 꾸준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거넵이 그 6월 달에 보여줬던 로거넵의 피칭 자체가 그냥 언터처블이었어요. 이 쿠어스필드에서 무너졌던 그 성적 하나만으로 로거넵이 병신이네라고 욕할 수가 없는 게, 로거넵이 그렇게 6월 달에 5경기 나와가지고 3승 1패하는 동안에 내줬던 실점이 단 3점밖에 없습니다. 0.71의 ERA로 마무리가 됐었고, 실제로 이런 성적들이 지금 이제 로거넵이 종종 기복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뭐 사실 홈 원정을 따로 가리는 그런 성적들이 아니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오늘 경기도 기본적으로 로거넵이 훨씬 더 호투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딜런 시즌은 9위는 좋은 건 맞는데, 이게 결국 지금 로거넵이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거는 재구난조거든요. 이 재구는 이제 한번 틀어지면, 특히 또 하필이면 또 원정 경기면은 더욱더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제 불안감이 더 커진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어제 토론토가 이기면서 이제 마무리 투수 발렌드를 포함해서 이제 필승조 운영도 다 해줬고,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투수 운영이 좀 약해질 수 있겠죠. 어제 제가 예상했던 이제 마일스 등판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마일스가 피안타를 좀 맞게 됐지만 실제로 잘 던졌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코빈 이후에 뭐 호프먼, 저 누구야, 그 발렌드까지 이제 기용시키는 토론토의 운영을 생각했으면 오늘 경기 이제 낸스라든지 뭐 여타 다른 투수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오히려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로거넵의 성적이 6월 달에 진짜로 말 그대로 언터처블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실 휘 퍼센테이지 수준 때 따지고 보면 딜런 시즈도 안 밀리는데, 이게 로거넵이 버틸 수 있는 수준과 딜런 시즈가 비등비등하다고 한다면 결국 커맨드적인 측면에서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 있는 딜런 시즈를 더 저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샌프란시스코 승을 좀 말씀드려 본다라고 정리하게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굉장히 처음부터 많이 까다로웠던, 분석하면서 사실 이거는 운에 발아야 되는 경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 관점에서는 이제 제가 분석한 결론이겠죠. 결론은 딜런 시즈가 재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게 오늘 경기에서 어쩌면 끌려가는 핵심적인 페인이 될 것이고, 그걸 토론토가 뒤집는 게 역부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결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제가 예측하는 하나의 시나리오겠죠. 그런 시나리오인 거지, 결국 지금 선수 구위적인 측면만 따지고 보면 딜런 씨도 잠재력은 확실하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여기는 이제 볼티모어 대 시카고 컵스의 경기인데 이건 제가 가장 싫어하는 투수이죠. 콜린 레아. 이제 타이어는 요새 안 보이고 이제 콜린 레아도 제가 이제 갱생 불가능한 선수다라고 좀 이렇게 답을 좀 내리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지난 경기도 5이닝 2실점 피칭하면서 승리 투수가 되긴 했지만 상대가 샌디에고였고요. 심지어 그런 샌디에고에게 마저도 이제 몸에 맞는 공 2개 포함해서 4사구 5개 내주면서 삽질 아닌 삽질했습니다. 최근에 이 콜린 레아의 경기에서 토론토, 미러키, 샌디에고 이 세 팀 상대로 단 3실점만을 기록하면서 5이닝씩을 버텨주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실질적인 경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 토론토는 이제 6월 20일 구간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시애틀이랑 같이 클리블랜드, 시애틀 이 세 팀이랑 같이 리그 타격 최하위권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토론토 타격이고 미러키는 뭐 그러니 어떻게 할 생각은 좀 이변이다 볼 수 있겠지만 이 샌디에고도 타격에서는 분명히 하락세 있는 팀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볼티모어 이건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어제 경기도 결국 볼티모어가 졌어요. 근데 상대가 상대였던 거고 이제 오늘은 결과가 좀 다를 수 있는 게 딩크레머. 제가 딩크레머도 데뷔할 때 진짜 좋게 봤었던 선수였는데 한창 좀 망가졌다가 지금 이번 시즌에 또 생각 이상으로 또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딩크레머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결국 이 자신의 주무기를 같이 이제 돋보이게 살려줘야 되는 포신 페스트볼 이게 결국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이번 시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신 페스트볼이 지금 벌써 피홈런이 이번 시즌 5개 중에 4개를 허용하고 있는 구종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시카고 컵스면 어떻습니까? 장타 걱정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딩크레머의 93마일에서 5마일을 오가는 그 빠른 공은 결국 오늘 경기에서도 장타 허용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안고 가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4월 달의 성적이었던 부분이었던 거고 이제 지난 경기 화이트삭스 상대로 했던 경기를 제가 이제 유심히 봤는데 지금 이 스플리터랑 조합이 생각 이상으로 괜찮아요. 범타가 꽤나 잘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는 볼티모어가 딩크레머를 앞세워서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조금 더 잘 버텨주는 경기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콜린 레아가 그렇게 뭐 좋게 바라보기는 어렵지만 전 솔직히 좋게 평가는 안 하거든요. 콜린 레아는. 근데 이 콜린 레아의 최근 성적 양상을 보면은 그리고 볼티모어 타격 양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도 사실 콜린 레아가 털리려면은 뱃사요. 얘 진짜 잘 칩니다. 뱃사요랑 아니면은 이제 타일러 워드 얘네 둘 그다음에 뭐 플러스 알파 하면 요새 진짜 잘 치는 게 알렉산더 띄엄띄엄이는 얘네들이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쉽게 나가는 경기가 됐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기준점 기준에서는 좀 낮은 점수가 나오잖아요. 9.5점 기준에서는 언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콜리니아가 분명히 털려야 된다라고 보는 투수기 때문에 저는 볼티모어 승사이드 생각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애틀레틱스. 어제 트리거가 괴삽질을 좀 했어요. 트리거가 어제 6개인가 최종 트리거가 승패 라인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4개 틀리고 2개 맞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그 틀렸던 경기 중에 하나도 이제 애틀레틱스 경기죠. 초반에 그래도 2대1로 비비나 싶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4실점 대량 실점의 비기닝을 허용하면서 결국 이제 디트로이트에게 대파당하고 말았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멜턴 대 이제 제플 스프링스 나오는 경기고요. 스프링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 범타 유도가 얼마만큼 잘 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텐데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확실히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 타격감이 조금 올라온 이 데이터가 우상향으로 좀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었죠. 휴스턴이랑 시리즈도 극한의 언더게임 양상을 봤던 데이터를 그 전에 보여줬었는데 그거를 깨버리면서 이제 그때도 이제 그때는 톨킨슨이랑 그다음 맥킨스트리였을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홈런이 터지고 하면서 휴스턴을 개박살을 냈었고 이제 그때부터 그 시리즈가 지난 디트로이트 홈 시리즈인데 그 시리즈도 마찬가지였고 어제 경기도 마찬가지였어. 결국 이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타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추세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멜턴 나오는데 이거를 디트로이트 승을 꺾어 들어간다라는 건 사실 바라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데이터 자체가. 근데 오늘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멤버십 공개해드리는 베팅업체 트리거, 해외 베팅업체 트리거는 또 애틀레틱스 승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공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리 좌투수고 뭐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결국 디트로이트가 최근까지 보여줬던 이 타격 데이터를 반영을 시켜보면은 원정 경기를 제외하고 홈 경기 한정으로 이제 바라봤을 때 디트로이트가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누적 타격 데이터는 분명히 우상향입니다. 지금 눈에 띄게 우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트리거를 또 그렇게 뭐 어떻게 또 맹신할 수 있는 수준은 별로 아닌 것 같고, 또 고집을 부려서 디트로이트 승이라고 일단 표에는 전경기 결과 예상표 있죠.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 멤버십 분들이랑 저 이제 트리거 표 구매하신 분들 거기 엑셀표에는 디트로이트 승을 또 써놨어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 이게 클러치 승부로 가서 켈리 젠슨이 마운드에 올라와가지고 한 점 차를 지켜야 되는 경기, 그런 걸 하지 않는 이상 애틀레틱스도 실제로 이 경기를 뒤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로이 멜튼도 구위 자체가 절대 빠지는 선수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디트로이트가 이 경기도 또 잡아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또 고집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 승. 물론 조합표에는 당연히 활용 안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 대 애틀랜타의 경기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어제 피츠버그 어제는 이제 할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와일드랩의 또 제구 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그거를 제구도 어제 볼질 5개 하면서 당연히 안 됐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이 라이언 오원의 이 커리어 하이 7타점 10타점 경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진짜로 놀라운 경기였었고요. 저도 메이저리그 보면서 10타점 경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진짜로 미친 듯한 이제 홈런 파워가 그냥 뭐 경기를 지배했다고 봐야 되는 경기였었고, 이게 그 10타점 경기가 이게 기록이 제가 들었을 때 기억이 안 나네. 이게 1900년대 이후로는 10타점 경기란 게 17번째 라고 이제 아시면 되고, 예전에 이제 오타니 쇼헤이가 2024년 이제 9월 19일 날에 한번 기록을 했다고 일단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10타점은 정말로 저도 오타니 10타점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깜짝 놀랐고요. 이제 경기 시원시원하게 터졌죠. 근데 오늘 경기도 결국 홈즈 대 제러드 존스 나오는 경기에서 이 피츠버그가 보여줄 수 있는 스토프와 애틀랜타가 보여줄 수 있는 스토프는 이미 선발 투수를 떠나서 타격전 양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도 지난번 홈시리즈 매츠와의 홈시리즈 때부터 이미 타격은 살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해리스, 알비스, 그 다음에 올슨도 홈런 많이 봤죠. 그리고 리드오프로도 나왔었던 이 발드윈이 타격이 미친듯이 살아났었고, 이 타격전 양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이제 충분히 지난 경기, 오늘 경기까지도 이미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일리도 마찬가지고 살아났던 것도. 그래서 애틀랜타도 오늘 경기 제로 존스의 빠른 공의 대응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게 되고요. 피츠버그가 그랜트 홈스를 이제 많이 좀 털어줘야겠죠. 최근에 피츠버그 같은 경우 3주가량 동안 거의 20경기 정도, 한 20경기 정도 리그 타율 한 3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츠버그가. 그만큼 타격만큼은 꾸준하게 안 죽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피츠버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경기에서도 초반 타격 공세는 서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저는 여전히 어제도 그랬었지만 피츠버그 불펜 이제 무로즈진스키 썼으면 이제 믿을만한 투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물론 소토가 버틸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로즈진스키를 제외하면 사실상 뭐 산타나도 마찬가지고 몽고메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타 남아있는 불펜들이 피츠버그가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명백한 거는 데이터가 분명히 피츠버그의 불펜들은 후지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애틀랜타는 어제 불펜을 좀 아껴놨는데 오늘 필승적 꺼낼 수 있을 경기는 애초에 아니죠. 왜? 피츠버그가 애초에 정배받은 경기예요. 그러면 끌려가는 양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라든지 아니면 이글레시아스 얼굴을 볼 수 있냐? 아니죠. 그러면 이제 킬레이라든지
아니면 또 푸엔테스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 나올 수 있는데, 푸엔테스도 사실상 패전주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선수들 나오면 이제는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매우 곤란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애틀랜타 역배 바라보기도 이미 어려운 상황이고, 뭐 8.5점 주면은 이거는 오버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고려하게 되는, 네, 그런 경기일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시애틀. 어제 이제 파우처였죠. 미친 새끼인 줄 알았는데, 걔가 이제 파우처도 원래 단점이 그 구종이 두 개예요. 근데 제가 불펜이라서 걔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막 언급을 많이 안 드리고 하는데, 이 파우처라는 선수도 사실 뭐 체인지업 하나만 조금만 연구를 하면은 진짜 좋을 텐데, 얘가 스위퍼, 커터, 투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그것만 계속 던지다가 결국 이제 투구수 많아지고 하면서 결국엔 털려서 동점에 역전까지 허용했고, 끌려가는 거를 에르난데스의 동점 홈런으로 다시 5대5로 만들고, 그걸 연장에 가가지고, 네, 또 간신히 또 마이애미가 또 이기는 경기를 만들었어요. 원래 이제 경기는 이제 4대2의 상황에서 오히려 그 전부터 역전을 당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었죠. 무사 만루에서 한 점만 주고 막은 것도 기적이었었고, 어떻게 보면은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이제 운이 따랐던 경기였다, 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지난 1차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이제 커비 대 필립스. 필립스가 지난번에 애틀레틱스 원정에서 이 개그치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필립스가 최근에 좀 말렸어요. 지난번에 그 이제 미러키 원정이었나? 세인트루이스였나? 기억이 안 나네. 세인트루이스였다.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이제 8이닝 완투패를 당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많이 꼬인 것 같은데,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이제 이거 경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필립스의 스플리터 운영에 대해서 시애틀의 대응이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여전히 저는 필립스는 호투를 할 수 있는 자원이다라고 보는데, 문제가 이게 시애틀 정배가 나오는 게, 필라델피아가 어제 했음으로써 이제 페어뱅크스 연투하면서 이제 불펜이 이제 좀 갈렸어요, 마이애미가. 그럼 오늘도 필립스가 굉장히 긴 이닝을 소화해줘야지 경기가 뭔가 풀려갈 수 있는 낌새가 생기는데, 커비를 상대로 지금 얼마만큼 비벼줄 수 있을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의 시애틀의 타선은 꽤나 이제 해볼만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특히 어제 아로자레나가 보호대에 맞았는데, 팔에 이제 보호대 심지어 그것도 스위퍼였어, 직구도 아니었는데, 그거 이제 맞고 나서 굉장한 통증을 느끼면서 주자를 일단 나가긴 했지만 3루까지 진루를 한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통증을 좀 느꼈단 말이죠. 오늘 경기도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을 거라고 바라보게 될 것 같고, 지금 시애틀 오늘 치는 꼬라지 보면은 가장 타격감 좋아 보이는 게 그나마 지금 칸조네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일단 타격이 이제 공이 좀 안 뻗어가지고 계속 워닝 트랙 앞에서 잡혔었는데, 타격감은 나쁘지 않아 보였으면, 나머지는 지금 솔직히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언더 바라보는 것도 있고, 마이애미 역배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다시 한 번 더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일단 필립스의 구종배 가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활약상은 분명히 아직까지도 현역이라고 봐야 되고요. 선발 전향되고 나서 확실히 그 오프 스피드 피칭을 가지고 이제 경기 운영하는 것이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애미 말씀드렸죠. 6월 달에 승률 1위 팀, 6월부터 7월 때까지 따지더라도 승률 리그에서 전체 1위 팀입니다. 그만큼 기세가 좋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의 시애틀에 대해 종합적인 타격으로 봤을 때는 비빌 수가 없다. 시애틀은 여전히 리그 하위권 타격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애미 역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대 뉴욕 양키스 경기인데, 어제도 뭐 그냥 언더게임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이게 경기가 이제 6대4로 또 오버게임이 살짝 이제 돼버렸습니다. 3회 4회 한 번씩 100이닝 만들었던 양 팀의 타격이 그런 경기 양상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양키스 입장에서 또 좌투수를 상대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템파베이를 또 정배당으로 이끌게 만들었다라고 바라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사실 게리콜이 부상에서 복귀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띵띵한 몸으로 공 던지는 거 보고 있으면은 솔직히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사실 메커니즘적으로 본인이 그게 편하다고는 하지만 실제 성적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이제 우려가 좀 되겠죠. 지금 4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이 장타에 대한 우려가 게리콜도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인데, 게리콜이 실제로 지금 부상에서 복귀를 하고 이렇게 홈런을 막 최근에 이제 막 맞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 홈런을 맞는 구종을 보면 결국 이제 빠른 공이거든요. 이 빠른 공이 구속도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고, 실제로 이제 부상 당하기 전 이제 2024년보다 평균 구속도 올라와서 힘이 있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빠른 공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합에 문제가 분명히 좀 생겼다라고도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게리 콜이 사실 잘 던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특히나 이제 원정 경기에서 게리 콜이 지금 보여줬던 이번 시즌 성적 자체가 홈과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이제 뭐 표본 자체가 사실 많지는 않죠. 게리 콜이 돌아와서 이제 5월달 말부터 돌아가지고 이제 던졌나요? 그래서 한 8경기 정도 던졌는데 홈에서는 이제 WHIP가 0.99, 피안타율 1할 9푼 5리, 원정에서 1.43까지 올라오면서 피안타율 2할 9푼 4리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털리는 과정에서 이제 원정 경기 상대가 뭐 이제 클리블랜드, 그리고 디트로이트, 그리고 보스턴, 뭐 이런 팀들이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 원정에서의 불안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캔자스시티 템파베이가 조금 더 정배를 받는 게 좀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일부 하게 된다 정도로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경기는 배팅으로 저는 실제로 고려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맥클라난이 나오긴 하지만 이 템파베이가 경기를 이기는 과정에서 최근까지도 보더라도 템파베이의 타격이 꾸준하게 확실한 이제 검증된 타격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을 받지를 못해요. 1차전 양키스 상대로 5대1로 졌을 때도 그랬었고, 그 전에도 템파베이가 이제 휴스턴 상대로 영봉패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제 이제 경기를 6대4로 잡아내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이 하위 타선에서의 역할이 더 이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얀디 디아즈가 살아난 것도 있긴 했지만 결국 아란다 카미네로 계속 4번 쓰고 이제 뮬린스라든지 심스 뭐 이런 애들이 아무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또 하위 타선만 믿고 과연 이걸 할 수 있냐고, 그거는 너무 도박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점수를 내더라도 과연 누구에 의해서 점수를 내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텐데, 양키스는 오히려 이제 라이스가 계속해서 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제도 마찬가지였었고, 라이스라는 이제 중추 타자가 계속해서 활약해주고 있다는 것은 호재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템파베이는 지금 이 기복이 아직 그 완전한 이제 승리로서 이게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바라보기는 어렵다. 연패를 끊긴 했지만 그 연패 과정에서 이제 소실된 타격감은 아직 완전히 살아났다고 바라보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배팅을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워싱턴 대 휴스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아리게티가 나오고 이제 그리핀이 나오는데, 어제도 이제 똥볼 투수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리핀이라는 선수를 제가 진짜 잘 인정한다고. 실제로 그리핀이 이번 시즌에 삼진 잡고 있는 삼진 비중을 보면요, 이 싱커볼을 거의 비중이 6개 구종을 총 던지는데 그 중에서 이 가장 낮은 비중을 가지는 구종 중에 하나가 이제 싱커볼입니다. 그 싱커볼을 제외하고는 뭐 얘가 스플리터도 던지고 체인지업도 던지고 다 섞어 던지는데, 스플리터,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커터, 포신 페스티벌까지 삼진 비율이 굉장히 분포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구종 자체가 워낙 이제 다채롭게 던지다 보니까 어떤 구종으로도 삼진을 잡을 수 있다는 게 그리핀의 최대 장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리핀은 그렇게 6월달에 뭐 7이닝 피칭도 해주고 이제 최근 너무 잘 던졌었는데, 오늘 또 하필이면 또 홈 경기에서 상대하는 게 이제 아리게티입니다. 아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아리게티가 홈이었다면 이 경기는 언더 갔을 거예요, 저는. 근데 오늘 워싱턴 승을 생각하게 되는 게 아리게티가 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실제로 홈에서 아리게티의 성적과 원정에서 아리게티 성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리콜처럼 매우 기복이 심한 편인데, 지난번 디트로이트전에서도 볼질이 좀 심하댔었죠. 근데 그 경기뿐만이 아니라 최근 원정 3경기 중에서 2경기 전부 다 볼질했었고,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원정에서 무려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와중에 8경기 치르면서 WHIP가 1.54까지 올라갑니다. 피안타율이 2할 4푼밖에 안 되는데 WHIP가 1.54예요. 홈에서는 피안타율 1할 6푼 8리에 WHIP 0.88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느껴지시나요? 이게 그만큼 볼넷이 원정에 편차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도 아리게티의 원정 볼질이 결국 이거를 자멸하는 양상으로 만들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볼질이 많아지게 되면 실점이 적더라도 투구수 관리가 되면 빨리 내려가겠죠. 그럼 문제가 뭡니까? 어제 경기에서 이마이가 4회를 못 채우고 강판당하면서 오커트 쓰고, 그 다음에 아브레이유부터 시작해가지고 킹에다가 헤이더까지 쓰면서 뭐 델로산토스의 뭐 여타
지금 필수 다 끌었었죠. 오늘 경기에서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누구다? AJ 블루바우 2이닝 땜빵 때린 다음에 이제 점수차 따라가지고 패전주 그냥 운영.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나오게 될 휴스턴의 오늘 경기 예상되는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워싱턴 입장에서는 그리핀이 최근에는 이제 이닝 히터 능력도 보여줬고 타격적인 측면에서 워싱턴이 아예 침묵하고 있지 않는 양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오늘 휴스턴 승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죠. 언더 생각하기에도 아리게티 볼질에서 터져버리면 저번에 디트로이트 상대로 그 지랄 했던 거 생각하면 언더도 못 건드리는 경기입니다. 그냥 워싱턴 승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 대 필라델피아. 어제 말씀드렸죠. 아침에 그냥 지킬러 나오면은 그냥 일단 필라델피아 승사라 했는데 카일 슈아버의 투런 홈런이 결국 세기를 박았고 3대 0으로 리드하는 경기에서 한점 추격을 허용했지만 결국에는 4대 1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승리했는데 오늘 척킹이라는 친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얘를 몰라요. 네, 막 찾아봤는데 얘가 데뷔전인데도 막 데뷔를 한다라고 화려하게 이제 뭐라도 인터뷰를 했던 아니면 뭐 컬럼이 나왔던 어떤 투수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소스조차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MLB 공식 홈페이지 상으로 바라보더라도 액티브 40인 로스터, 액티브 로스터 뭐 아니면은 뎁 차트 뭐 이런 데 다 보더라도 척킹이라는 선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질 않아요. 근데 일단은 뭐 나온다라고 하나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이제 필라델피아가 지금 4선발 체제거든요. 지금 현재 원래 이제 대체 선발로 나왔던 렌겔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병신짓 해가지고 결국에 지금 마이너 내려가는 친구 앤드루 페인터 얘네 둘이 다 마이너 내려가 있어요. 렌겔 왜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둘 다 마이너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게 놀라, 크리스토퍼 산체스, 휠러 그 다음에 루자르도 4명밖에 없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도 나와야 되는데 척킹이라는 선수는 전 지금 이제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이제 심지어 이제 체스 번즈 상대로 또 던져야 돼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죠. 그냥 신시내티 승 뭐 그 루키의 데뷔. 심지어 얘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 또한 바라보더라도 최근에 성적 봤지만 마이너스 좀 아쉬웠었고 이제 뭐 좀 메이저리그 선발로 뛰기에도 아직까지 부족한 좀 그 not established라는 이제 표현이 나올 만큼 아직 부족한 선수다라고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털린다고 보고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치면 이제 신시내티 승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타격 부진이 있다지만 이거는 좀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일단 선발 투수가 확실한 거는 지금 오늘 나올 수 있는 선발 투수가 없어요. 필라델피아가 명백한 거는 에런 놀라, 루자르도 그 다음에 제킬러 어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토퍼 산체스 그 전전 경기에 털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올 수 있는 투수가 필라델피아는 공식 선발로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루자르도도 내일 모레 경기에 이미 선발 예고가 되어 있어요. 싱어랑 같이. 그래서 실제로 그 공석이거든요. 거기에 누가 나올지에 대한 예측이 이게 좀 안 된다는 거고 실제로 불펜 싸움을 하면 필라델피아가 약하다라는 거 생각하면 신시내티 승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정도로만 이제 말씀드려 보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척킹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얘 유망주도 아니에요. 얘는. 네, 유망주 랭킹 30위권 안에 드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뉴욕 매치 대 캔자스시티. 이제 대환장 파티를 했었던 두 팀의 경기입니다. 어제 진짜 이제 경기가 아주 그냥 대환장으로 이루어지면서 무려 16대 12라는 스코어로 캔자스시티가 대대 역전승을 거둡니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였었고요. 이 경기에서 제가 얘네들이 왜 이 팀의 로스터에 들어와 있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낯선 이 불펜 투수들 이름까지도 봤습니다. 웨이라든지 아니면 슬링거라든지 뭐 이런 투수들 저는 진짜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선수들의 이름들도 막 나왔는데 좀 많이 낯설거든요. 솔직히 패전조 운영하는 경기에서는 저도 불펜 투수들 올라오는 거 보면 다른 경기들 조금 주목해서 보기도 하고 해서 특히나 패전주 선수들에 대한 이제 이름은 웬만한 이제 좀 제가 진짜 매우 관심 있는 경기가 아니고서는 좀 낯선 이름들도 실제로 많아요. 근데 어제도 진짜 좀 이런 선수가 있다고 이런 경기도 실제로 좀 봤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캔자스시티가 지금 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상으로는 현재 이제 크루즈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서 오프너 전략을 아마 쓰지 않을까 싶은 경기예요. 일단 선발 투수에서는 매츠가 확실히 우위에 선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어제 치는 것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이 캔자스 시티가 크리스토퍼 산체스 털면서 아주 기세가 제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지금 산체스 털면서 15점, 그 다음에 매츠 털면서 16점, 두 경기 만에 31점 뽑아냈습니다. 지금 이 타격을 보고 도대체 뭘 어떻게 이걸 언더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냐라고 좀 말을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도저히 뭐 지금 이미 스탯은 그 뻥튀기가 될 대로 뻥튀기가 됐어요. 30점이라고 하면 메이저리그 평균 수준에서 봤을 때 한 경기당 이제 많이 내는 이제 점수 내는 게 4.8점 정도거든요. 매 15위권 그러니까 중위권 팀이 생각했을 때 한 이제 경기로 평균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면은 거의 6경기, 7경기 동안에 낼 점수를 2경기만 해낸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러면은 최근 단기 데이터를 바라보더라도 이 2경기를 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2경기만을 판단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타 지금 일단 데이터에는 왜곡이 이미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괜히 이제 뭐 7, 8점씩 내고 뭐 이런 경기가 아니라 두 경기 만에 31점을 뽑아낸 데이터는 타격에서는 이미 뭐 7일자 데이터는 다른 팀들이 넘을 수가 없어요. 이미 캔자스 시티 데이터를. 근데 그거를 또 빼고 바라보자니 뭐 지금 그럼 지금 어제하고 그제 친 거는 가짜야? 이런 소리를 하게 되니까 일부 반영 또 하게 되고 그러면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뭐 스캇이 어느 정도 하는 수준을 떠나서 불펜 싸움 올라오면 또 그때부터 개판일 거고 뭐 8.5점이란 허들은 또 낮아고 어제는 7.5점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분석하면서 캔자스시티 그 타격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허들이 너무 낮은데 7.5점은 너무 이제 버프민데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오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8.5점도 낮아 보여요, 솔직히. 어차피 매치도 타격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소토가 지금 결국에 이제 또 이제 어제 하나만 더 쳤으면 됐는데 또 이제 홈런 한 개 20홈런 때려냈죠. 그거 때려내면서 한 개 때리면 또 2할 9푼 9리예요. 소토 멀티히트 내일 때리면 아마 3할 찍을 거거든요.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소토 3할 복귀하는 거 아마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최근에 타격감이 너무 좋고 지금 계속해서 홈런 때려내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치도. 그래서 이제 캔자스 시티가 뭐 오프너 크루즈에다가 콜렉 꺼내갖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이제 압도적이라고 바라보기는 어렵고 타격으로 좀 어느 정도 해줘야지 점수를 그래야지 비벼볼 수 있는 경기라 생각하게 돼서 이 경기는 뭐 그냥 오버 바라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대 보스턴의 경기인데 어제 제가 이 경기를 주목하면서 그나마 좀 점수 나지 않을까 싶었던 이제 이유 자체가 저는 화이트삭스의 타격에 조금 더 주목을 했는데 이게 어제 경기에서 8.5 극장 오버 났단 말이죠. 이게 그 9회에 점수가 나와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원래라면은 일단 결과는 오버가 났지만 분석적으로는 틀린 경기였죠. 왜? 화이트삭스가 홈에서 좌투수 상대로 OPS가 나오니까 톨리도 어렵지 않을까라 했는데 톨리가 진짜 너무 잘 던졌습니다. 결국 톨리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결국 잘 던진 투수의 데이터는 거짓말하나 결국 이제 천에 천이라는 말이 또 그런 말이 또 떠오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그 위에 날뛰는 투수가 타자가 있고 투수가 있으면 넘어서기 쉽지가 않다고. 그게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좌투수 이제 베넷이 나오는데 이 베넷도 의외로 뻥 데이터가 없는 선수예요. 생각보다 이 친구가 그게 오늘 경기에서도 저는 또 이제 어제는 기준점보다 극장 오버가 났지만 불펜 싸움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없지 않을까. 일단 데비드 마틴도 홈 경기면 또 재군안조 있을 경기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들고 바넷이 그래도 9위가 톨리보다 당연히 떨어짐에도 이번 시즌 해주고 있는 수치가 얘가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이 ERA가 3.10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xERA가 놀랍게도 2.83으로 더 낮은 투수입니다. 제가 메이저리그 분석하면서 이제 시즌 중반권 들어와가지고 바라보면서 ERA보다 xERA 값이 낮은 투수가 이제 거의 손에 꼽기 없거든요. 지금 딱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떠오르는 투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명 있는 게 베넷입니다. 얘가 xERA가 실제로 더 낮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톨리보다도 9위는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인 피칭을 극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투수가 있다면은
바로 그게 베넷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스턴 입장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스턴이 그렇게 비비는 양상을 하게 되면 경기로 끌고 가게 되면 경기 점수는 많이 나기 어렵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경기가. 그래서 뭐 바람이 화이트삭스 이전에 뭐 잘 칠 때 구장에 그 컨디션처럼 웨어로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요소들을 다 반영하면 이 경기는 언더 바라봐야 된다라고 좀 오늘은 반대로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이제 프릴립 대 세코니 경기입니다. 일단 이 경기가 어제 또 말씀드리면서 요소로 좀 찝었던 게 좌타석에 들어서는 그런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텐데 이제 과연 이제 타이브들리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봤었는데 일단 홈런 한 방 맞고 시작했습니다. 어제 호스킨스한테. 근데 결국 팀이 역전을 해줬고 칸티뉴가 오히려 제구 난조 플러스 이제 수비 실책 내야 이제 행운의 안타 이런 것들로 역전을 허용한 상태에서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경기를 내주는 양상으로 끝이 났었어요. 어제는. 근데 오늘 경기는 이제 프릴립이 나오게 되면 이제 결과가 조금 클리블랜드 쪽으로 조금 더 상황이 좋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제 프릴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데뷔를 하면서도 제가 바라보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프릴립이 이제 좌타자들을 걱정을 많이 해야 돼요. 실제로 프릴릭 같은 경우 좌타자에게 지금 WHP가 1.64까지 올라가 있는데 오늘도 보면 바사나, 로키오, 델라우터, 그다음에 만자르도, 스티브 ኳ는까지 좌타자들 꽤나 많죠. 그래서 오늘 경기 이제 클리블랜드의 타자들이 조금 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경기가 되어야 될 거고 세코니가 그래도 최근에 들어가지고도 계속 이제 나름 제 역할을 해주면서 확실히 조금 선발 마운드에서 기세를 좀 더 해주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하필 이제 화이트삭스전에 한번 크게 또 무너지고 말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화이트삭스가 진짜 너무 잘 쳤던 걸 생각하고 오늘도 물론 미네소타가 또 우투수 나오게 되면 이젠 또 상황이 또 달라져가지고 이 조시벨부터 클레멘츠 그 다음에 카라티니까지 해가지고 또 잘 칠 수 있는 타들이 좀 이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딱 배치가 돼 있거든요. 4, 5, 6번 요 두 개가 진짜 무서운데 요거 잘 넘어가면은 이거 클리블랜드가 필승 조건이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가 일단은 세코니도 데이터적으로 좀 이제 그래도 화이트삭스에게 털렸던 수준과 미네소타의 홈에서의 타격 데이터 그 다음에 상성에서 지금 장타 허용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 장타 기대값들 요런 거 다 따지고 보면 점수가 좀 주고받는 양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양상 속에서 어제 고메즈 썼고 로저스도 썼고 미네소타는 필승조 쓴 반면에 클리블랜드가 이제 필승조를 어제 다 아껴놨으니 후반에 미네소타가 오히려 불펜에서 좀 던지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언더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그냥 클리블랜드 승 바라보는 게 명분상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왔었던 사브르스키라든지 아니면 페스타 제외하면 결국 암스트롱이라는 함정 카드가 하나 있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남은 홀더맨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지 스미스 에린 요 세 명이 이제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세코니에게 6이닝까지도 기대 안 할 경기가 될 수도 있어요. 5이닝만 버티면 되는 경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미러키 4연전 수입 도전 경기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결국 미러키에게 악몽의 7회 7회에 계속해서 역전을 허용하면서 어제 경기도 미러키가 질 뻔했어요. 질 뻔했죠. 근데 이제 결국 다시 한 번 더 잡아냅니다. 미즈로스키 경기 같은 경우에 진짜로 이제 홈런 2방, 미즈로스키가 3이닝 이전에 홈런을 2방을 맞은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기였었고 뭐 세인트루이스가 이변이 좀 많이 만들어내나 싶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미즈로스키는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버텨내면서 팀이 역전할 때까지 마운드를 지켜줬고 이후에 애쉬비랑 그 다음에 유리베 꺼내가지고 또 경기를 또 잘 가져갔던 미러키였습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는 이미 이제 3대0으로 끌려가면서 이건 기울었다 싶었는데 붙나 싶었어요. 근데 이 악몽의 7회 또 7회예요. 7회. 이 세인트루이스가 이번 시리즈에 계속해서 7회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전반 싸움 가지고 뭘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7회가 핵심입니다. 7회. 이번 시리즈 3경기가 모두 그랬었고 오늘도 7회부터 경기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수들도 아마 의식을 할 것 같아. 그런 양상 속에서는 결국 해리스 이번에 이제 경기하면서 드루빈도 마찬가지였고 좌투수 털렸거든요. 미즈로스키도 장타로 허용했었죠.
네, 그렇게 이제 결국 세인트루이스의 타격감 자체만큼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걸 좀 경기로 봤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럼 맥그리비가 또 얼만큼 버텨줄 수 있을지 뭐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 행방을 보면은 사실 언더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4연 수입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미러키도 더블헤더 경기 치르면서 이미 불펜은 소만큼 소모를 했고, 오늘 경기에서는 해리스 경기 결과 양상을 떠나서 불펜 지원 자체가 사실 또 한다면 이제 그랜트 핸더슨이랑 또 저 뭐야, 패트릭의 이름을 또 생각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는데, 5연전이라고 얘네들. 야, 5연전이네, 진짜로. 저도 몰랐습니다. 5연전인 거는. 네, 일단은 5연전이네요. 일단, 글쎄, 이거 한번 쉬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래나 저래나. 제가 볼 때는 한번 쉬고 갈 것 같아서 더블헤더도 했고, 3승을 이미 다 챙겼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가 한번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애초에 저는 고려를 안 했어요. 오늘 배팅으로 조합표에 애초에 고려도 안 했고요. 일단, 세인트루이스 경기를 보면서 장타에 대한 의식은 이미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에레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워커도 마찬가지고, 벌레슨도 마찬가지고, 지금 타격에서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키가 장타력이 딸리다 보니까 득점 효율이 안 나요. 지금 안타만 졸라치고 점수를 못 내는 케이스가 많은데, 홈런이 나와야지 털리는 건데, 그게 이제 가능한 거라고 보여줬던 게 이제 더블헤더 2차전이었던 거고, 그 외의 경기들에서 계속해서 잔루가 조금 많이 심각하게 거슬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이제 이렇게 홈런이 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세인트루이스가 그래도 한번 가져갈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해본다. 근데 저도 이 경기는 이제 별점 매긴 것도 7점 매겨 드렸고요. 실제로 조합회에도 애초에 활용도 안 했고 거들떠도 안 받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렇게 하시면 되면 미러키가 지금 타격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팀이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어제 그래서 제가 마헨도 말씀드렸었죠. 미러키 마헨은 그지 지금 장타가 빠지니까는 미러키가 타격 안타 수치에 비해 점수 안 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오늘도 좀 그걸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경기 이제 텍사스 대 레인저스 경기인데, 이거 텍사스가 결국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언지를 드렸었는데, 이 오주나가 진짜로 알짜배기입니다. 어제도 그랬었지만 오주나가 타격감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텍사스가 부상으로 타격이 이렇게 많이 심각하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제도 그렇게 바크만 올라온 상태 그 공략돼가지고 빅이닝 만들어가지고 간신히 또 이기긴 했는데 3대3으로 팽팽하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결국 불펜싸움까지 가는 행보를 보였단 말이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선발에서 그렇게 비빌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맥켄지고의 기복이 최근에 꽤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레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량 자체는 굉장히 이제 스토프 자체가 꾸준한 선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얘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보면은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었고, 한 차례 그때 애틀레틱스 상대로 홈에서 개털렸던 경기가 있긴 했지만, 이외 경기에서 얘가 뭐 제구가 크게 흔들렸던 경기 뭐 찾아보면 뭐 한두 경기 가끔씩 뭐 있는 경기를 제외하고는 진짜로 나름 안정적인 피칭을 하는 선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커맨드적인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맥켄지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기를 언더를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 다 볼질을 하면 끝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맥켄지고는 최근에 피안타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언더는 도저히 생각을 못해요, 이 경기가. 그러면은 LA 타격 기회가 분명히 생기게 될 텐데, 지금 심지어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는 부상 때문에 랭포드 씨가 다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버텨낼 오늘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고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좀 찾아보면은 실제로 지금 LA 가 이거 비빌 수 있는 경기예요, 또 한 번. 그래서 어제는 불펜에서 사고가 난 건데, 이 사고가 만약에 안 나고 운영이 텍사스가 또 되어버리면은 이게 오늘도 레인저스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건 레인저스 역배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도 말씀드리는 게, 우레나 같은 경우에 이 재고만 잡히면 진짜 좀 맘 편하게 볼 것 같은데,
이 재구가 불안하다라는 하나의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지금까지 경기를 하면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 세부 데이터를 좀 봐보면은 이 가치가 분명히 있는 선수거든요, 이 친구도.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 뭐 보여주고 있는 이 기량 자체가 뭐 당연히 잘 나오고 있지만 이 XBA 값만 보더라도 2할이 이미 안 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고 X 슬러그도 0.3 아래로 끊고 있는 선수예요. 장타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특히나 얘도 빠른 공, 100마일을 찍을 수 있는 빠른 공이 위력적인 선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정작 이 친구는 빠른 공보다 체인지업을 더 많이 던져요. 그만큼 범타율도 잘 되고 이번 시즌 땅볼률들도 이미 5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스토프가 맥켄지고를 이미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거 LA 노려 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재고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LA 다저스 콜로라도 골도 배기 싫은데 어제 올킬도 다저스 진짜로 너무 아쉽고 차라리 그럼 피츠버그 그냥 스폴스킨스 쓴 갈걸 이 생각을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잠도 쳐 안 자고 이거 늦은 경기 다 보고 있었는데 이기겠지. 근데 80여 초반에 터진 것도 아니야. 경기 다 끝나가다 팔에 저지란 개아리를 털어요, 얘가. 그래서 역전패 당했는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도 뭐 휴즈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사사키에다가 다저스고 뭐 최근에 홈에서 그렇게 분위기도 좋은 경기도 많이 했고 뭐 당장에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또 뭐 콜로라도 승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이미 이거는 휴즈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본 선발은 이제 라이언 펠트너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또 이것도 공략 당해야 돼요. 다들 승해야죠. 그냥 속냐 마냐 차이입니다. 제가 뭐 가타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더 이상의 그 이상의 뭔가는 없고요. 사실 그 콜로라도가 경기를 더 공략할 거려면 이제 시엔 올라왔을 때 뭐 그럴 때 경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최근 데이터로 보면은 뭐 사사키도 마찬가지고 이마나가래 야마모토가 나오든 오타니가 나오든 뭐 누가 나오든 간에 사실 지금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시엔 다음으로 그나마 공략할 수 있는 투수가 사사키인 거는 팩트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사사키에게 속냐 마냐입니다. 일단 사사키는 최근에 피홈런과 볼넷으로 다시 한 번 더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아셔야 되고 이거를 믿고 가냐 아니냐는 제가 선택할 영역은 이미 아니에요. 이미 저는 이 경기를 조합해 활용도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 영역이지 제가 가타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사사키는 리스크가 있는 선수인 것도 맞고 근데 콜로라도가 펠트너 꺼내가지고 팔트너죠. 얘를 꺼내가지고 이제 뭔가 다저스에게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기도 이미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좀 갈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7.5 언더 갈만할 수도 있어요. 마이클 킹과 호세 카브레라의 경기인데 이 호세 카브레라가 현재 지금 메이저리그 데뷔하면서 아직까지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경기에서 미러키 상대로 좀 털려버렸던 것이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 개인적으로 얘는 메이저리그에서 조금 더 기회를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예요. 일단 거구이죠. 얘도 키가 굉장히 체구가 좀 있는 선수인데 일단 피칭 자체가 사실 그래도 좀 봐줄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그래도 조금 더 기회를 주면 할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얘도 아직 어린 선수니까 재고도 불안하고 실제로 최근에도 뭐 홈런 때문에 많이 털리고 있습니다만 이 샌디에고라고 하면 이제 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덜하거든요. 그래도 분명한 거는 슬러그가 굉장히 낮거든요. 최근에도 그래서 샌디에고 정도라면은 피홈런에 대한 우려가 없이 경기를 했을 때 마이클 킹도 지금 애리조나 타선에서는 체인지업으로 그냥 이제 땅볼 슬슬 하면은 이 점수가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지금 구종별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실제로 애리조나 지금 예상 라인업을 따지고 봤을 때 당장 케텔 마르테를 제외한 모든 타자들이 이 마이클 킹과의 상상에서 그렇게 안 좋아요. 밀려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많은 점수를 애리조나가 뽑기는 이미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서 카브레라가 얼만큼 버텨주면서 불펜 싸움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논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투수진 양상에서 한 점 한 점이 소중한 경기에 볼질하는 투수 카브레라가 당연히 더 불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샌디에고는 이제 입장 표명이 확실해지죠. 너 이제 이거 끌려가면은 우리한테 좆된다. 왜? 우리 필승조 우리 있고 메이슨 밀러 꺼내면 네 어떻게 감당할 건데? 라는 소리를 샌디에고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1차전에 이미 이제 브랜드 파트 나온 경기에서 샌디에고가 개판 털렸었고 그거를 이제 그 리벤지 했던 게 어제 경기가 그렇게 된 거였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이제 어제도 밀러 나왔지만 오늘까지도 좀 기용을 해주면서 이 시리즈 기세를 좀 잡고 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도 그 다음 날에 또 경기 또 있습니다. 이 경기도 샌디에고 그 저 캐닝 나오는 경기 메리 켈리 그때는 또 경기가 또 계산만 해지겠지만 적어도 오늘 경기는 샌디에고 승원더 라인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클 킹의 퀄리티 스타트 기대값은 내일 경기 꽤나 높게 나온다라는 것이 제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프리뷰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더 많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혜택 한 번씩 읽어보시고 멤버십 가입하셔갖고 같이 으쌰으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